결혼한 사람들이 솔로보다 더 행복하대? 주변에서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? 이게 사회과학에서는 아주 오래된 수수께끼 같은 질문입니다. 과연 결혼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걸까요? 아니면 원래부터 행복했던 사람들이 결혼에 더 잘 골인하는 걸까요? 네, 바로 이 닭이 먼저냐, 달걀이 먼저냐 하는 고전적인 질문이죠. 오늘 우리는 무려 17년 동안 축적된 연구 데이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과연 행복이 결혼으로 이어지는 건지, 아니면 결혼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지 말이죠. 자, 이 문제를 설명하는 두 가지 큰 이론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보호 이론이에요. 이건 말 그대로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보호해준다는 생각이고요. 두 번째는 선택 이론인데 이건 좀 달라요. 원래 더 행복하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파트너를 찾아서 결혼까지 할 가능성 자체가 더 높다고 보는 거죠. 궁금하시죠? 그럼 이 두 가지 가설 중에서 먼저 선택 이론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이 결혼 시장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지 데이터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죠. 그러니까 선택 효과라는 게 뭐냐면요. 기본적으로 더 행복하고 성격도 외향적이고 자기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이성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겠죠. 그래서 연애도 더 잘하고 결국 결혼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그런 가설입니다. 자, 그래서 17년간의 데이터를 쭉 분석해봤더니, 와,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.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인 미혼 상태에서 비교를 해봤는데도요, 나중에 결혼하게 될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행복도가 훨씬 높았던 거예요. 이건 선택 효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이게 참 신기한 게 모든 나이대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고요. 이 선택 효과는 20대 초반처럼 젊은 나이에 결혼할수록 가장 뚜렷했고요. 30살 무렵에는 거의 사라졌다가 그보다 더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사람들한테서 다시 강하게 나타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. 아마 나이에 따른 사회적 압박이나 개인의 가치관 변화 같은 게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닐까 싶네요. 자, 여기까지 보면 역시 행복한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구나 하고 어느 정도 결론이 나는 것 같죠? 그런데 이게 과연 이야기의 전부일까요? 이번엔 결혼 자체가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시죠. 정말 드라마틱한 패턴이 나타나거든요.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결혼을 앞두고 막 올라가기 시작해서요. 결혼하는 바로 그 해에 최고점을 찍습니다. 이걸 허니문 효과라고도 하죠. 하지만 흥미롭게도 그 정점을 찍은 다음에는 점차 행복도가 감소해서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는 경향을 보입니다. 이 행복감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? 상상이 가시나요? 한 연구에서는 이 결혼이 주는 행복의 가치가 연간 무려 10만 달러, 우리 돈으로 치면 1억 원이 넘는 소득을 더 버는 것과 맞먹는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. 어마어마하죠? 그러니까 결혼이 분명히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건 맞아요. 하지만 동시에 그 효과가 영원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일종의 적응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.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더 복잡하고 흥미로워집니다. 자,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아주 중요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. 결혼이 주는 혜택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내가 누구인지, 그리고 누구와 결혼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.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는데요. 데이터를 쭉 보니까 나중에 이혼하게 된 사람들은요,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한 사람들보다 결혼하기 전, 심지어 미혼일 때부터 이미 행복도가 평균적으로 낮았습니다. 그러니까 어쩌면 불행한 결혼은 그 씨앗이 이미 결혼 전부터 뿌려져 있었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.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결혼이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걸까요? 여기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데요. 크게 두 가지 이론이 맞붙습니다. 경제학자들은 전문화 이론을 내세워요. 서로 소득 잠재력 같은 게 달라서 역할을 분담할 때 이득이 크다는 거죠. 반면 사회학자들은 동지론 이론, 즉 교육 수준이나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 좋다고 주장합니다. 연구 결과를 보니까 경제학자들 말이 일리가 있더라고요. 실제로 부부 간의 소득 잠재력 차이가 클수록 결혼 만족도가 더 높았고요. 한 명은 밖에서 일하고 한 명은 가사를 돌보는 식으로 역할 분담이 뚜렷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.
특히 이 효과는 자녀가 있는 여성에게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. 아, 그럼 서로 다른 점을 보완해주는 게 정답인가 싶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연구에서는 정반대의 증거, 바로 파트너와의 유사성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결과도 함께 나왔거든요. 이번엔 사회학자들 이론을 한번 볼까요? 데이터를 보니까 부부의 교육 수준이 비슷할수록 결혼 만족도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. 오히려 교육 수준 차이가 너무 크면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죠. 결국 서로 말이 통하고 가치관을 공유하는 동반자 관계가 행복한 결혼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. 자, 이제 좀 헷갈리시죠? 서로 다른 게 좋다는 건지 비슷한 게 좋다는 건지. 이제 이 상반되는 증거들을 모두 모아서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. 과연 누가 결혼을 통해서 가장 큰 행복을 얻게 될까요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맞다입니다.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질문의 답이 둘 다인 셈이죠. 행복한 사람이 결혼 시장에서 유리하다는 선택 효과. 네, 진짜 있었습니다. 동시에 결혼 자체가 행복감을 높여주는 보호 효과. 이것도 실제했고요. 하지만 그 혜택은 절대적이지 않았습니다. 때로는 경제적인 역할 분담처럼 서로의 다름이, 때로는 교육 수준처럼 서로의 비슷함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죠. 결국 행복이 결혼을 낳고 서로에게 잘 맞는 좋은 결혼은 다시 행복을 키우는 그런 선순환인 겁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분석을 통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찰은 과연 무엇일까요? 행복은 성공적인 결혼의 출발점이자 동시에 목적지입니다.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단순히 결혼하면 행복해질까? 이 질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? 우리 관계를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는 어떤 균형이 필요할까? 이렇게 말이죠. 여러분의 파트너십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?